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이 딸의 인생을 구한 놀라운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둔 42의 딸, 그리고 예비 사위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늦가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8의 나이에 늦둥이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해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딸아이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영업을 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딸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40이 넘은 딸의 결혼 소식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비 사위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와의 첫 만남은 딸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39의 나이에 중소기업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거기에 딸을 대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 이런 사위를 만나게 된 것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집가는 딸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예비 사위의 회사 위치였습니다. 명함에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영숙 씨가 어느 날 깜짝 방문을 하려 했을 때 그곳에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잘못 찾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건물 관리실의 확인 결과 그런 회사가 입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예비 사위가 요구한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예식장과 신혼집 계약금은 물론 예비 사위 측의 하객 접대 비용까지 모두 신부 측에서 부담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고급 스위트룸과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딸은 사랑하는 사람이니 모든 것이 괜찮다며 오히려 예비 사위가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한 것뿐이라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영숙 씨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둥이였던 딸 수지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착했지만 유난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가 장사하느라 바빠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음에도 수지는 불평 한 번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학업에만 매진했던 수지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첫 연애를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상대방이 결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다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결혼에 대해 더욱 예민해진 수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결국 딸의 예비 사위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은행원,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영숙 씨의 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래하던 은행의 대리를 통해 예비 사위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대표라는 회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법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도 가짜였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의 확인으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 사위가 신혼집으로 계약하자고 했던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허위 매물로 올려놓고 계약금만 받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영숙 씨의 고향 친구가 근무하는 학교를 통해 더 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이라며 내밀었던 서류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는 친구의 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는 그런 이름의 졸업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던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조카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예비 사위는 이미 3번의 결혼 이력이 있었고 모든 결혼에서 신부 측의 재산을 노린 사기 결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딸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수지는 늘 부모님을 걱정하며 자신의 고민을 숨기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비 사위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텐데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혼자 고민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비 사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기에 어머니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시기한다며 서운해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탓이었습니다. 영숙 씨 부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이 자책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기꾼에게 딸을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에 매일 밤 한숨 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동네 어르신이 소개해준 전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흔쾌히 응했고 직접 영숙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신혼집 계약금과 예식장 비용을 받아갔고 결정적으로는 신부집 재산을 신부 앞으로 증여하게 만든 후 모든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예비 신랑은 홀연히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일은 딸의 전 연애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처음 시작한 연애에서 상처를 받은 후 결혼에 대해 예민해진 딸은 늦은 나이에 대한 조바심으로 인해 예비 사위의 구애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영숙 씨가 이번 사건의 수상함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겪었던 수많은 사기 시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카드 잔액이 없으면서도 긴급하다며 결제를 요구하는 손님들, 거스름돈을 속이려 시도하는 수법들,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던 사례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위험한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비 사위의 거짓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신부집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사업 실패 시에도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며 오히려 진정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오랜 친구이자 은행원을 통해 예비 사위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의 신용 등급은 최하위였습니다. 여러 건의 대출 연체와 채무 불이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타 지역에서 또 다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영숙 씨의 고향 친구가 다른 피해자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동시에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증언 이후 영숙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예비 사위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2건의 사기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처음 경찰 조사 내용을 들었을 때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사위가 보여준 다정한 모습, 결혼에 대한 진지한 태도, 심지어 자신의 꿈과 비전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비 사위가 이미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더욱 대담한 수법으로 결혼 사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특히 나이가 있는 미혼 여성들을 노려왔습니다. 경찰은 예비 사위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마침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신혼여행 비용 전달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의 집에서 돈을 전달하는 순간을 포착해 체포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수진도 이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계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영숙 씨의 집 주변에 잠복 근무를 시작했고 집 안에는 미리 설치된 캠코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갑자기 약속 시간을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원래 오후 3시로 정해져 있던 만남을 오전 11시로 당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 아닐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는 그가 다른 피해자와의 약속이 있어 서두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예비 사위는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결혼식장 견적서와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 안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꼼꼼하게 세부 사항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준비해둔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예비 사위는 돈을 확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혼수 준비와 예식장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연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숨어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예비 사위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과 또 다른 결혼식장들의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끝까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수진과 결혼할 생각이었고 다른 여성들은 사업 관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의 변명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이후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예비 사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연락처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를 넘어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총 9명의 여성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비슷한 패턴으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전문직이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이들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합산해보니 총액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잠적한 경우도 있었고 결혼식 전날 모든 돈을 들고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부모님의 퇴직금까지 모두 넘겨준 경우였습니다. 수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실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같은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결혼식이 파투난 후 우울증으로 1년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마주 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기 결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사례가 있었고 부산에서는 피해자의 은행 대출을 도와준다며 서류를 위조해 7천만 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사위가 사용했던 여러 개의 신분증이 발견되었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온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지만 점차 지인 소개를 가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개자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비 사위의 과거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거짓말을 일삼았고 학창시절에도 여러 번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도 중요한 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예비 사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혼을 빙자한 사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수많은 위조 서류들, 다중으로 진행된 결혼 준비 기록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씩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접근해 신뢰를 얻고 이후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를 핑계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들의 조급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수진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증언은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비 사위가 어떻게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가족들의 믿음을 하나씩 무너뜨렸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영숙 씨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랜 자영업 경험에서 얻은 직감으로 사기 행각을 의심하게 된 과정,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혀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예비 사위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악용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뒤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특히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사기로 얻은 돈을 도박과 주식 투자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금 10억 원도 함께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연대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초빙하여 집단 상담을 진행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배경을 살려 결혼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비 부부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숙 씨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결혼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들과 협력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수진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한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수진의 마음을 천천히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먼저 소개했고 수진의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영숙 씨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가족관계와 직장 경력을 꼼꼼히 확인했고 그의 지인들도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신중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려 노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간의 진중한 만남 끝에 변호사는 정식으로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양가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비용은 두 사람이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했고 서로의 통장 내역과 재산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신혼집은 두 사람의 직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위치를 선택했고 대출과 계약 과정에도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예식장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실속 있게 준비하자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하객 수를 최소화하고 대신 피로연에서는 하객 한 분 한 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살려 결혼 전 재산관계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1년 뒤로 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부부 교육도 받고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영숙 씨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난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더 진실된 사위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주말마다 영숙 씨의 편의점을 찾아와 일손을 돕고 처음 배우는 일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예비 사위의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모임을 가졌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집안의 가풍과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될 사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좋은 동반자를 얻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비부부 교육에서 만난 다른 예비부부들도 수진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했고 이는 다른 예비부부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고 결혼식의 세부 사항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특히 피로연 자리에서는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작은 모금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양가의 뜻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입은 웨딩드레스는 특별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선택했고 영숙 씨가 간직하고 있던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30년 전 영숙 씨의 결혼식 때 착용했던 것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했습니다. 예식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연대 회원들도 참석했고 그동안 수진과 함께 활동해온 상담사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이들은 수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양가 부모님들이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보이며 딸의 용기와 성숙함을 칭찬했고 사위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부모님도 수진의 현명함과 강인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피로 연장에 설치된 모금함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고 이는 결혼 사기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수진의 아픔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수진 부부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신혼집 근처로 이사한 영숙 씨 부부는 주말마다 딸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위는 장인어른의 편의점 운영을 돕겠다며 주말마다 출근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업 승계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결혼 사기 예방을 위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다운 체계적인 분석과 실제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비 부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법률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 자연대는 이제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수지는 이사직을 맡아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예방 교육도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들과 협력하여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숙 씨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딸의 결혼을 걱정하지 않게 되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부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딸의 인생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늦었다는 이유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부모님의 우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결코 불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